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렌과 감내주마 병용요법 관련해서 미국 허가 여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 지금 다가오죠. 오늘 기준으로 FDA 퍼두파 골 데이터가 D-3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면 217% 급등한 이 종목 제2의 셀트리온들까? 요게 이제 HLB를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케이스 스타디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전체에서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HLB죠. 그만큼 이제 FDA 최종 허가 결정이 임박한 종목이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급등한, 그러니까 200%가 증가한 게 아니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상승 구간에 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 이제 저점 대비해서 보면 올해 3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12만 9천 원이니까 한 400%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빅 이벤트 결과 여부가 결정되는 가남 신약 후보 관련해서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예정이죠. 그래서 시판허가를 받아내면 제2의 셀트리온이라는 칭호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 회사가 국내 최초로 FDA에서 항암제 허가를 받는 것은 국내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역사에서 한획을 끌 업적을 달성하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부분 아니라 베스트 인 클래스로 되면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기대감도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미래는 신약 개발 성과로 스타트업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반열에 오른 에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에버트에서 이제 분사가 되어서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교 대상은 미국으로 치면 암젠이나 길리어드가 좀 적당할 거예요.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도 10여 년 동안에 계속 이제 적자 상태를 하다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이 빅파마 형태로 간 회사고, 암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에브비하고는 좀 비교를 하기보다는 이 길리어드나 암젠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게 FDA로 항암제를 허가받은 부분이 없고 미국에서 직판을 하는 어떤 부분들도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 이제 신약으로 이제 진펜트라의 직판 관련된 애 있으니까 이 성향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직판을 했던 FDA 허가를 받았던 이 적응증은 좀 다릅니다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비슷한 사례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12월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서 5개월 반 만에 이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이제 제대로 상승, 보통 FDA 허가가 최종 결정 나기 한 6개월 전부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이니까 한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준비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요 216.61 퍼센트보다는 거의 4배에 가까운 어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도 그러니까 한 3조대에서 16조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양훈 회장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이제 기업 가치 17조 거기에 거의 준할 정도로 일단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있은 3월 26일에 16조 중반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라인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신라젠의 팩사백이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그때 한 10배 정도 올라갈 때 코스닥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오른 바 있는데 HLB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는 장중에 시가총액 1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사가 케이스 스타디인데 좀 세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HLB 역시 미국에서 신약 허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도 좀 잘못된 내용이죠.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글로벌 개발 권리를 사들인 게 아니죠.
리보세라닙은 본래 이제 개발이 LSKB 그러니까 지금의 엘레바 테라피티스가 이미 판권을 어드벤처노스를 받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캄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을 작년 10월에 이제 엘레바가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중국하고 한국 빼고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기사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5월에 허가 신청을 하고 지금 이제 본 리뷰에서 이제 3월 달에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까지 끝나고 포두파 일정에서 16일까지 장중에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FDA의 뭐 그 포두파 일정까지도 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되는 어떤 경우죠. 결정이 나기 전에 연기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그 FDA가 추가적으로 뭐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서류를 이제 이 그 뭐 회사에다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가 지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6일 전까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회사가 FDA에다가 서류를 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를. 이 두 가지 다 이제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FDA가 서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이제 신규로 뭐 검토하기 위해서 서류를 낸 거 하니까 그 리뷰의 어떤 일정 자체가 뭐 이 안에 안 나올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으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빡빡 채워서 나가기보다는 그 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장의 반응은 훨씬 좋다라고 일단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 결과가 3일 정도 칼렌더 데이로 남아있는, 그 다음 이번 주에 그 15일이 또 휴장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로. 예. 그래서 거래일로 보면 지금 월화, 그 다음에 목, 금, 예. 요 이제 며칠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판 허가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뭐 FDA 진행 과정에서 지금 자문위 개최 요구도 없었고 리뷰 과정에서 다 이제 좋은 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사에서도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허가 관련되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또 이제 근거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는 리보세람 2014년도에 이제 뭐 항암 3차로 위암 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누적으로 한 2조 정도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한 7천억 정도 팔았고, 캄네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는 네 번째로 이제 면역 항암제로 허가받아서 지금 1조가 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매출액만 보면 블록버스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미국과의 이 생물 그 지원법인가요? 뭐 거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상태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PBM과 NCCN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등재 신청을 할 만큼 회사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확신에 찬 어떤 이제 행보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가죠.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많이 비교했습니다. 국내 약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케이스 스타디에 나온 부분들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좀 안 맞을 건데 FDA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도에 55개인데 계속 올라간 경우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55개 정도 허가받았는데 한 5개 정도 계속 올라갔고 올해 13개 관련해서 한 개 정도가 좀 지속적으로 허가 이후에 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일단은 FDA 허가 약물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 한 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통계적인 어떤 흐름을 가느냐. 요게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비교를 뭐 해보면 FDA 직판을 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게 SK바이오팜이죠. 2019년도에. 근데 이제 이때는 상황이 단순히 그냥 약물 뭐 허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제약바이오가 그냥 그 주도주였죠. 코로나 기간에는. 예, 뭐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뭐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이기 때문에 상장날에 이제 시가에
대단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비교하는 것은 아닐 거고, 실제로 이제 뭐 세노바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상업화에 성공한 약물이에요. 예,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결국은 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매출이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항암제도 보통은 FDA 허가를 받으면 한 3천억 정도가 평균적인 매출이고, 항서제약에서 2014년도에 3차로 허가받았을 때 1년 차에 한 5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 같은 이런 경쟁력이 아예 없고 그냥 수요보다 공급이 덜해가지고 수요가 굉장히 큰 어떤 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1조 넘게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계속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항암제는 이제 경쟁 강도가 일단 있는 상태니까 좀 뭐 그런 경우는 아닌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세노바메이터가 하고 있는 내전증 같은 경우에도 전체 시장 규모가 한 7, 8조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십인가 그 벨기에 쪽에 거기가 거의 한 50%, 마치 이제 로슈가 50% 정도를 하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한데, 요런 상황에서 이제 뭐 올해 1분기에 900억 팔았으면 연간으로 보면 한 4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못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일단 펀더멘탈은 SK바이오팜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기간에 상장할 때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좀 높게 평가받았던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이노웬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뭐 역류질환 뭐 치료제니까 직접적인 뭐 여기는 이제 경쟁 약물이 뭐 나오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여기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항암 치료에 주로 면역 항암제 단독요법이 사용되었다. 요것도 조금 좀 말이 안 맞는 게, 2011년도부터 여보이가 나왔거든요. 2014년도에 옵디브 키트루다 요런 것들이 막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반응을 하면 완치까지 가능하거든요. 완치까지도 뭐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고용암 쪽에서는 사실은 뭐 폐암이나 간암이나 발견될 때 일단은 이제 이 전신치료제를 써야 될 때는 생존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반응률이 이제 높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효과를 보이는 부분인데, 문제가 이게 반응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제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표적 항암제든 세포독성 항암제든 면역 항암제끼리든 요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상황도 지금 각 질환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의 어떤 디테일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교를 하려고 하면 미국의 사례에서 직판으로 했을 때 바이오텍에서 올라갔던 길리어드나 암젠 같은 뭐 요런 부분들의 타켓을 비교할 수 있고, 국내로 보면 뭐 셀트리온 정도 요렇게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나마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보령이거든요. 보령은 또 이제 그 주 매출원을 팔리고 있는 신약으로 하고 있는 거는, 카나브는 나름 이제 성공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경우, 뭐 요렇게 이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나브 같은 경우로 이 보령이 주가가 허가받기 전에 어떤 주가로 보게 되면 뭐 한 17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텐베거가 나왔던 뭐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HLB 같은 경우는 텐베거가 뭐 2014년도에도 텐베거 나왔고 2017년도에도 텐베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쇼스키즈로 텐베거가 나왔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유중으로 주식수가 3, 4배가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그 주식수만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가 과거보다는 훨씬 위에 올라가 있을 주가예요, 사실은. 근데 주식수가 3, 4배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그렇겠습니다만, 뭐 주식수가 없었을 때 비교하면 훨씬 더 그때 대비해서 올라가 있을 수 있는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노바메이터나 케이캡, 뭐 카나브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뭐 이
유한양행의 뭐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뭐 권리 반항 뭐 이런 거니까 국내로 보면 뭐 셀트리온이 사실 없던 부분에서 허가를 받아서 유럽이나 미국을 때려잡아서 주가가 여기는 장기적으로 한 상장할 때 우회 상장하고 난 다음에 고가까지 한 40배 정도 올라갔던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고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 70% 빠지게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뭐 HLB IR에 보면 에자이라든지 뭐 그 베이진사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등락을 하면서 이제 장기적인 어떤 흐름들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교 대상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던 부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유동성 효과들을 또 보면서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사라든 성공사라든 국내 쪽 개발사와 HLB와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찾기 어렵다.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 대상 앞에 게 다 뭐 그냥 케이스 스타디로 그냥 가져왔지만 뭐 비교 고려를 할 만한 지금 회사는 없어요, 사실. 그리고 FDA 승인을 항암제로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권가는 근데 이거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이건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가 FDA 어떤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이 정도로 하고 나면 충분히 기간 리포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진양훈 회장이 IR을 작년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5월 달 뭐까지 4월 달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허가 이후에는 이제 뭐 리포트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데 허가 확률이 높아졌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어떤 정권가의 뭔가 이게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이런 상황에서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향된 어떤 부분들이 정권사의 어떤 리포트가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허가 이후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어떻게 매겨줄 거냐. 지금까지 이제 뭐 리포트가 안 나오다가 여기서 내기도 뭐 그냥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기관들. 그래서 이제 IR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자료 데이터들은 HLB 회사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뭐 아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확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계열 종목들과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